자, 유형자산 원가 구성.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취득 원가 보자. 자, 모든 자산이 뭐 다 똑같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 이게 원칙적으로 전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자, 자산이 뭐 다 거의 비슷하죠. 자, 그다음 원가 항목 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나 이제 등록세를 내게 돼요. 세금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세금과 공과로 비용 터는 게 아니라 취득 시에 발생한 거. 취득 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고, 당연히 또 구입할 때 우리 복덕방에 중개 수수료 내고 또 관련된 어떤 보험료가 나갔다. 취득할 때 그럼 전부 다 원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기계장치 시운전비 나오고 있죠. 뭐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기계장치를 샀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운전을 해봤어요. 시운전. 이때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과 관련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네 번째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가 보유 중 발생하는 보유 중에 뭐 재산세 또는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거 발생하죠. 자, 당연히 이거는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산을 이미 취득했어요. 취득 후에 발생하는 어떤 지출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납한 재산세예요. 재산세? 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가.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 시에 대납 조건에 체납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체납한 게 있습니다. 근데 취득을 하면서 내가 대신 낼게 라는 조건으로 취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다음 원가 구성에 있어서 이제 포함 항목이나 이제 불포함 항목 나오고 있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별만 하시면 돼요. 암기사항은 없습니다. 구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원가다. 이거는 비용이다.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자, 포함 항목의 그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우리 이 재고자산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왔었죠?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하라. 그 다음 매입 할인이나 우리 리베이트 차감했었죠. 차감하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급 가능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외되겠죠. 환급 불가능한 것만 세금을 가산한다. 그다음 두 번째, 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원가다 해서 이게 KIFRS에 이게 열거가 돼 있어요. 암기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상식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인건비, 원가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 다음에 최초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이런 것들 전부 포함 항목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별표를 좀 쳐주세요. 뭐 MVP까지는 안 되고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시운전비 얘기했었죠. 시운전비. 자, 원가는 시운전비에다가 시운전비에서 시제품. 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운전을 하는 과정, 기계장치든 뭐든 간에 시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시운전을 하면서 관련된 시제품, 임시제품이죠. 임시제품이 뚜룩 하고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거 갖다 밖에서 내다 파니까 또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운전비가 원가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어떤 시제품이 나와서 그 시제품의 순매가액이 있더라. 그 매가액만큼은 차감한 금액이 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되겠죠?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포함한다. 시운전비. 자, 다만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예를 들어서 장비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자, 이런 것들의 순매각 금액은 잡이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의 원가죠. 원가에서 차감해서 이제 원가로 들어간다.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 취득 시에 전문가에게 지급한 어떤 수수료가 있다. 이런 것도 원가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산을 해체, 재고,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게 이제 복구 원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고로 복구 원가는 원가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이제 복구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복구 원가 회계 처리도 제가 참고라고 해놨죠. 참고 그냥 보고 머리에 지워버리세요. 설명은 뭐 장황하게 조금 할 텐데. 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유형 자산을 갖다 딱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 자산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 보존 목적으로 원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원상 회복시켜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원가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복구 원가라고 그래요. 이 복구 원가를 자산 취득 시점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구 원가 회계 처리를 제가 참고사항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딱 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제가 만든 이 사례는 아주 단순한 그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깊이 들어가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뭔가 취득이 일어났어요. 취득이 1,000원이다 해볼게요. 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원상복구 시점을 1년 후라고 할게요.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도 이때 종료된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구 비용이 100으로 예상돼요. 비용이 1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현재 가치로 돌려요. 현재 가치. 현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현가가 80으로 할게요. 현재 가치가 80이다. 자,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취득시입니다. 취득할 때 이제 건물이면 건물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건물 1,000원에다가 복구 비용 예상액의 현재 가치 80원을 합친 건물이 1,080으로 잡혀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복구 원가가 취득 원가, 원가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현금 나간 게 있겠죠? 현금 얼마? 1,000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현재 가치입니다. 복구 비용 예상액의 현가 이 80을 우리가 복구 충당 부채다 해서 어렵죠, 말 자체가. 복구 충당 부채 80을 잡아요. 얘는 이제 일정 상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점점 실제 복구 비용인 100에 이제 근접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 1년 후에 가서 내용 연수가 1년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은 감가상각비 다 잡아버리겠죠. 1,080원 다. 감가상각비 1,08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80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실제 복구 시점이죠. 이때 100으로 근접한다고 그랬습니다. 복구 충당부채 20. 하면 얼마가 돼요? 딱 100이 되죠? 상각 과정이나 이거는 우리가 아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20 하고 우리가 전입액이다 해서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비용입니다. 비용 20 이렇게 잡도록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제 복구 비용 나간 게 있다 그러면은 복구 충당부채 지금 얼마입니까? 80, 20, 100이죠. 복구 충당부채 없애라. 그리고 부채 100 없애버리고 실제 복구 비용도 100이다 하게 되면 현금 100원 나갔다. 그러니까 미리 비용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당부채 이제 특징이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목해 보실 건 요거죠? 어때요, 이거? 감가상각비, 그 다음 비용 20. 감가상각비 80, 비용 20. 합치면 100이죠. 100이죠? 비용화 시키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자, 이게 참고적인 회계 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첫 번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일명 개설 원가. 두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소개 원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광고 선전비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 선전비, 또 판촉비 뭐 이런 것들.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다 해서 뭐 사례를 굳이 들면은 뭐 직원 교육 훈련비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네 번째, 관리 기타 일반 간접 원가.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조금 말이 어렵죠.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때 발생하는 원가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조업도라는 건 뭘까요? 완전 조업도. 자기가 기계나 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풀 가동한다. 이때 생산되는 게 뭐 1000개다. 100개다 해볼게요. 100개가 생산된다. 그럼 이 100개가 완전 조업도예요. 가지고 있는 설비를 풀로 100% 돌렸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그 뭐 개수가 100개다. 이 100개가 바로 우리가 완전 조업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가동 수준을 적게 해가지고 10개뿐이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조업도로 풀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적게 가동 수준을 움직이다 보니까 고정비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어떤 손실들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손실들은 당연히 원가가 아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요 형성 전입니다.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수요가 형성되기 전에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뭐 키워드 초기 가동 손실. 수요 형성 전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아직 판매 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재배치 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부수 영업활동 손익이다. 예를 들면은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 용지를 뭘로 썼습니까? 잠시 주차장 용도로 썼어요. 그럼 임대료 받겠죠? 이게 원가를 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함 항목, 불포함 항목 해서 딱딱 나왔을 때 구별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